자,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로 이어지는데 이 유동규 씨가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이냐 아니냐가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인데요. 이재명 캠프에 가해진 압박이다라는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이 지사가 내 측근 아니다, 내 선거 도와준 적 있냐라고 했다가 묘하게 말을 바꿨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지사는 애초에 이렇게 유동규 씨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부 산하 기관에 무슨 중간 간부가 다 측근이면 측근 미어 터지겠죠. 그 사람이 저의 선거를 도와줬습니까? 아니면은 뭐 저의 정치 활동 사무실에 뭐 집기 사는 걸 도움 받았습니까? 그런 거 한 거 없지 않습니까? 유동규 씨가 이렇게 연관되어 있으면 인사관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지겠다. 그건 맞으신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저희가 어쨌든 관리하는 산하 기관의 직원이고 거기서 문제가 생겼으면 그건 뭐 제가 당연히 책임져야겠죠. 그 사람이 내 선거를 도와준 적 있냐라고 강하게 항변하던 이재명 지사가 말을 바꿨습니다. 선거를 도와준 적이 있거든요. 시장 선거 도운 건 맞지만 경기도와선 전혀 딴 길. 하지만 경기관광공사에 임명한 게 이재명 지사입니다. 경기도지사 선거도 안 도와준 것 같다 라고 말을 합니다. 측근이 사전에 나온 개념도 아니고 가까운 측근 그룹에 못 낀다 라고 이 지사가 말을 바꿨습니다. 그 사람 뭘 잘못했는지 확인되면 어디까지 책임질지 그때 얘기할 것이다. 대장동 개발 고정이익 확정에서 70% 환수되게 한 건 내가 설계한 거라고 말을 바꿉니다. 당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했다가 더 환수하지 못해서 안타깝다라는 멘트로 좀 말이 바뀐 건데 김수경 교수님. 분명 이재명 지사가 애초에 했던 발언과 좀 많이 달라졌어요. 계속 말이 사실 바뀌고 있죠. 뭐 측근이라는 게 사전적 정의가 없으니까 측근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정의하겠냐. 측근 아니다라고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측근의 사전적 정의가 없으므로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많은 것이죠. 애초부터 이 사업 자체가 본인이 설계한 당군 일의 최대의 공익 이익 환수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유동규 씨가 관여한 이게 어떤 이 일의 흐름을 볼 때 그것보다 훨씬 큰 이익이 민간 사업자에게 갔고 그것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치가 다 제거되었고 그리고 제거됐던 사업 계획서 같은 것들이 다 어쨌든 허가가 돼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지사의 혹은 성남시장 당시의 어떤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인데 어쨌든 지금 맨 처음에는 산하기관 간부를 그럼 다 측근이라고 하면 내 주변은 다 측근으로 미어 터질 것이라고 했고 또 선거를 도운 적도 없다고 했지만 선거를 도운 것이 드러났고 그러자 말을 바꿔서 그런데 경기도 지사가 된 이후에는 사이가 좀 틀어져 가지고 그 이후에는 따로 각자 갈 길을 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대선 캠프에도 도와주지 않고 있고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도운 게 없는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약간 애매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일단 처음에 이 사업이 당군 일의 최대의 나의 어떤 공익이익을 환수한 사업이고 치적이라는 말을 뱉어놓은 게 있다 보니까 여기서 발을 빼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건이 점점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이재명 지사가 설령 한 푼의 돈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임 혐의에선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사업 구조가 허락이 됐고 그것이 시행되어서 소수의 사람들이 몇 천억씩 막 가져가는 몇백억, 몇천억씩 가져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고 계속 나는 많은 액수의 공공이익을 환수했다라는 정도로만 계속 이제 말을 방어하면서 가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언제까지 방어가 가능할지 지금 이재명 지사로서는 굉장히 출구 전략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유동규 씨는 어쨌든 측근이 아니다라는 게 이재명 지사의 주장인데 과거 SNS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의 국내 최초 파격 출산책 화제 기사를 게재하면서 이재명 지사가 SNS에 올린 적이 있고요. 2019년 10월 3년 만에 금한령 방패 뚫은 이재명 유동규의 투트랙 비법 기사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기사 도입부 내용은 유 사장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복심이자 측근이다라고 나옵니다. 측근보다도 사실 더 센 게 복심이거든요. 근데 복심과 측근이다라고까지 표현되는 그 기사를 이 지사가 직접 공유를 했다는 겁니다. SNS에. 자, 유동규 씨의 행동들에 대한 증언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행동이 과연 측근이 아니라면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다라는 전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2018년 지방선거 전에 공사 간부에게 민주당 가입을 지시합니다. 유동규 씨가. 그런 증언이 나왔다는 보도입니다. 유 씨가 우리 사장님,
선거 나가는데 당원 가입 좀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사장님이라고 표현했다라는 증언이 나왔다는 거예요. 또 다른 관계자. 이 지사 출마 때마다 사내 당원 가입이 이루어졌다. 부서별로 몇 장씩 해오라는 보이지 않는 압력도 있었다라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2017년 1월 이재명 대선 경선 준비 중 지지자 모임 손가락 혁명구 출정식 참석을 위해 공사 직원 30여 명을 주말에 무더기 광주로 내려보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이 지사 광화문 단식 때도 직원들 격려 방문에 동원했다. 내부 불만 팽배했지만 유동규 씨가 두려워서 대놓고 말을 못했다라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판 기념회에 참석하고 책을 구매할 것을 종용했다라는 전언도 나오고 있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휴일이었는데 가서 책 사라고 해서 구입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다라고 기자들에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 대목도 나왔습니다. 박정하 전 대변인. 네. 측근입니까? 측근이 아닙니까? 이재명 지사가 측근이 아니라고 하니까 뭐 측근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요긴하게 쓰임이 많은 사람이었던 거는 틀림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지방자치 선거 하는데 이렇게 좀 개입돼 본 적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연임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때 공직자나 아니면 공사공단에 있는 직원들이 선거운동을 못 해요. 그래서 편법으로 쓰는 게 잠깐 나갔다 들어오는 방법이거든요. 이 지금 유동규 씨가 딱 그런 방법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측근이 아니어도 좋다. 근데 어쨌든 선거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엄청나게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잠깐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나왔다가 사표 내고 나왔다가 그냥 편한 일반인의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많이 도와주고 다시 또 그 자리에 복귀를 해요. 그 대목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이 지사가 시키지도 않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한 사람이라면 복귀가 안 되죠. 사표 내고 나가서 선거운동 뛸 수는 있지만 공직에 복귀가 안 되잖아요. 복귀가 안 되죠. 그러니까 딱 그 시간 한 뭐 서너 달 정도 선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기 위해서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성남시를 그렇게 해갖고 선거를 치러요. 경기관광공사가 그래도 경기도 산하에 있는 탑 클래스 중에 하나 있는 산하기관인데 황교익 씨 내정하려고 했었던 그 자리 아니에요? 그거 엄청난 자리였어요. 거기에 측근이 안 사람을 사장으로 임명을 한다? 글쎄 어쨌든 측근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요긴하게 굉장히 중요하게 쓰였던 사람, 꼭 필요했던 사람이라고 봐요. 여기서 아까 다시 돌아가서 유동규 씨가 자꾸 말을 바꾸잖아요. 이재명 기사는 왜 자꾸 말을 바꾸는지 잘 모르겠고 과거에 읽었던 소설이 생각이 납니다. 그 이문열 선생이 썼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저는 무언가 작은 거짓말을 했다가 이게 통하니까 또 다른 큰 거짓말을 국면을 넘어가고 막 이런 장면들이 지금 이 저는 대장동 논란을 보면서 떠오르게 돼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최근에 엄청나게 엄한 말들을 하잖아요. 무슨 새치어, 돼지, 마귀, 도둑, 작물. 이게 여당 대통령 1등 후보가 할 수 있는 단어인지 잘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지 저는 여기에도 뭔가의 숨은 그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억울하다면 이럴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요? 손정희 변호사님. 아, 나는 저 사람 잘 모르는데 저 사람이 자꾸 내 이름을 팔고 다니고 그냥 일 잘할 줄 알고 공직에 임명시켜 놨더니 아니 직원들을 대동시켜서 뭐 주말에 출판기념회를 가게 하고 선거운동도 도왔고 시키지 않았는데 사표까지 쓰고 선거운동한 사람 내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다시 복직하게 허가만 해준 것.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보통 이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죠. 내가 누구랑 가깝다, 누구랑 친하다, 내가 권력 있는 사람이랑 가까워서 무엇을 해줄 수 있다. 실제 이런 종류의 사기 사건도 많아서 실제 친분보다 좀 과시해서 내가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것처럼 부풀려서 어떤 특정 지위라든가 어떤 특정 이익을 받으려고 했을 개연성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경기도 내부에서의 어떤 공직을 여러 차례 맡았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뭐 이게 측근이다 이거는 좀 불명확하지만 그래도 이재명 지사가 신임했던 하급 직원으로서 볼 수 있는 충분한 정황이기 때문에 이게 측근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바로 반박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뭐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퍼센테이로 100%의 캠프 사람 나를 정말 추종하고 나를 지지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 너무 많겠죠. 그 중에 한 명이지 내가 특별히 마음 쓸 정도로 그렇게 실세 중에 실세는 아니다. 이런 표현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 사람과 친분 있는 사람은 맞으니까
같이 일을 하고 어느 정도의 신인 관계가 있어서 우리 일을 같이 했던 적은 있으나 어느 계기로 좀 관계가 소원해졌고 지금 개인적인 사적인 친분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 오히려 내가 나의 어떤 권력을 가시해서 이런 수익 사업을 한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배신적이다. 이렇게 해명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처음부터 이게 측근이 아니다고 하니까 앞서서 전하면 유동규 씨가 정액회사 모른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상식적이지 모르는 않죠. 게 이상하잖아요. 예. 아는데 뭐 그 정도 친분은 아니라든가. 그래서 제가 볼 땐 좀 상식적으로 이제 대답하는 것이 국민들을 설득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같이 일했던 사람은 맞으나 나랑은 좀 철학이 달라서 방향이 달라서 지금은 소원하다라든가 내가 신임해서 일을 시켰는데 이런 비리가 있을 것은 상상도 못해서 죄송하라든가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해야지 측근 자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앞으로 문제가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손정혜 변호사의 돌직구 들어봤습니다.